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돈을 쓰시나요? 오늘 50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실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물욕이 자꾸 커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20, 30대 그리고 40대를 이어오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기뻐하고 후회하고 이랬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요. 50대가 되면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감정을 많이 쏟아내는 일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틀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소비와 또 지출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도 좀 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란 게 있어도 쓰고 싶고 없어도 쓰고 싶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많은 고민에 빠져들게 합니다. 물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출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할 때도 하나의 가방으로 또 하나의 어떤 용품을 수납할 정도의 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 변화무쌍함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돌고 돌아서 아주 옛날 어머니 할머니 시절의 것들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쉽게 내가 추구하고 얻어가고자 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반면에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들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쾌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다 보면은 구입에 구입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목적과 또 쓰임을 잊어버릴 만큼의 어떤 과다한 지출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한구석에 늘 스스로를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또 돋보이게 하는 어떤 액세서리 같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차를 구입하고 또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먹거리를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대신하는 어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나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부분에 쓰이는 것이 바로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물건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내가 구입을 하는 물건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개성이 각각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즉 자유롭게 나의 감정을 토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쁜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이 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에 대한 소비를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가족이 먹고 자고 입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도 무언가를 갖고 싶고 또 갖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플러스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도 우리는 많은 마찰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내가 많은 물건들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구입을 하고 있다면 현재 내가 혹시 다른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출을 한번 해보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선이 어느 정도 적당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소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또다시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야말로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소비 물품 한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서류를 많이 접해요. 또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회의거나 토의거나 심사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건 그 일이 끝난 후에 그 자료라는 게 남게 되죠. 그럼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가방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보부상처럼 어떤 책가방을 구입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어떤 그런 핸드백의 구입이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을 빼고 나서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뭔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직업과 또 하고 있는 일, 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창출된 그 다음에 만들어질 그 다음에 어떤 플러스적인 성과를 보고 지출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10여 년 쓴 것 같은 바로 이 책가방입니다. 가방이에요. 저는 굉장히 작은 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서류를 넣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을 그냥 크로스로 메고 이 가방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서 그 자리에 도착할 때는 크로스를 벗겨서 안에다 넣고 일을 보고 다시 바쁘게 그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게 될 때 또다시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물건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지겹다고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지폐의 소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빼고서라면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10여 년 쓰고 났더니 지겹기도 하고 많이 닳기도 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예. 저는 이런 가죽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이쁘다라고 마음이 가는 가방들을 이렇게 섹션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안이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는 상태라 서류도 넣고 또 뭐 작은 중요한 것들도 넣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걸 쓰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빨간 가방으로 바꾼 거예요. 예.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류의 책가방을 주로 들고 나는 거에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색을 선택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렴하니까.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보통 소재에 대한 부분, 내가 이 소재를 튼튼하게 오래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충분히 수납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이라던가 뭐 다른 디자인의 세부적인 것들이 붙다 보니까 어떤 이 색은 그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쨍한 색깔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이 지난 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난 제품은 훨씬 더 저렴한데 유색이면 더 저렴해지죠. 그래서 이걸 오래 들다가 뭔가 무겁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로 출장을 나갈 때는 이제 이걸 또 어깨에 딱 걸고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무게를 지탱을 하지 못해서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요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최근이네요.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50대 일을 하는 여자는 도대체 이 가방에 뭘 들고 다니나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겠지만, 이 책가방을 주로 드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 아무래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쉽게 바로바로 일을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거리를 들고 와서 그걸 위해서 또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짬짬이 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방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무게 자체가 사실은 상당해요. 그러니 가방이 무거우면 더 무겁겠죠, 그죠? 예. 예전에는 그 메모지와 볼펜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요 아이패드로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졌고요.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아주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좀 서툰 부분이 있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네, 뭐 이렇게 서류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USB라던가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컴퓨터에 모두 저장되지 못하는 그런 USB를 여기다가 제가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없어요. 이렇게 이건 속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까 건 이렇게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서 무게감도 있고 사용하기엔 편리하지만 그만큼의 무게감이 더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그만큼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소재는 또 같은 가죽이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면이 있고요. 또 제가 50이 되면서 한 가지가 뭔가 이렇게 찾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서 늘 넣고도 찾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런 그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요거를 구입을 해서 차키라던가 또 손수건 한 장, 그 다음에 사무실 열쇠, 그리고 립스틱 같은 거 하나 딱 넣고 여기 옆에 가방끈 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도착하면 요걸 꺼내서 바로, 그리고 차키도 여기서 꺼내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저는 파우치도 따로 없고요. 그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저렴한 이렇게 다 보이는 걸로. 그래서 팩트랑 또 여기 이제 그 이제 자료들을 넣을 수 있는 네, 요런, 그리고 이제 카드 하나 정도 뭐 요렇게 들고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팩트가 있긴 있네요. 예. 아마 보시면 저는 그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화장을 하고 고치고 막 이럴 그런 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뭐 네, 요 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들고 다니는 백이 바로 이제 요런 미니백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미니백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니백은 이것저것 좀 있어요. 메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방을 들고 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또 이걸 막 메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이렇게 딱 벗어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야말로 제가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이 속에 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방 하나에 이렇게 노트가 된 아이패드와 그리고 요거 컴퓨터, 그 다음에 아주 뭐 사소한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한 재질에 넣고요.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차키나 사무실 열쇠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넣으면, 그리고 아까 USB 이렇게 딱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엔 지갑. 여기 지갑은 거의 카드밖에 안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카드와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걸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잘 나와서 들어버리면 너무 간편하고 무겁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뭐, 그닥 제 가방 속이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뭔가 그 소비와 50대 소비와 또 물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역시 자신의 일에 맞게끔 가방이 선택이 되고 또 그 내용물들이 달라지고 또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느 날 네 명의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뭔가 그 명품 가방이라는 것도 모르고 브랜드도 모르고 뭔가 부인한테 가방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편집샵을 가서 거기서 가방을 사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상당한 고가의 네, 쇼퍼백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그 명품백을 잘 모른대요. 몰랐대요. 그래서 물건을 마구마구 담아서 시장을 보고 그 안에 담아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층에 있는 분이 거기에다가 그 닭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담았대요. 이렇게 보더니 한 번 보고 얼굴 보고 가방 보고 얼굴 보고 몇 번을 보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했더니 요즘 진짜 명품은 비가 와도 끌어안고 가품은 머리에 쓴다는데 바로 너가 거기에다가 그 닭고기도 넣고 온갖 식재료를 넣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렇게 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내 생일이라고 할인이 아닌 바로 백화점에 가서 그냥 그 금액으로 명품 가방을 결제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부러워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눈이 다른 한 분에게 이렇게 다 쏠렸어요. 둘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한 분이 얘기를 했죠. 나는 명품 가방은 선물 받아본 적이 없고 남편이 편지를 써주거나 시 같은 걸 써서 선물로 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고가의 비싼 명품 가방을 받는 중년 여성 두 명이 너무 부럽다고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조용히 가만히 있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나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소유욕에 대한 것들은 끝도 없고, 그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조차도요, 자기가 로망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을 만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생각도 했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앞을 내다봤다가 그렇게 번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은 없습니다. 누굴? 네, 탓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탓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소비 욕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린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좀 더 현명해지고 또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더 현명한 소비로 그리고 안전한 건강한 그런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